부분과 내수 부분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라서 경기 부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이 더 클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로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해 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 LA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오던 폐질환 치료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미국에 머물다 병세가 악화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를 일기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서 요양 중이었다. 특히 평소 앓고 있던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이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장례 일정 같은 것들은 추후에 사측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운구하는 과정에만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네.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지난 연말부터 병세가 상당히 위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최근의 주총 결과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고 조양호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검찰 수사도 추가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받고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가 없는 만큼 이 재판과 수사 모두 중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70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마침 오늘이 3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향후에 재판은 이제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또 검찰이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를 좀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전면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직 1심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일가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와 관련된 것까지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장례 이후로 일정이 다소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한진그룹 부인 이명희 씨와 또 딸 조연아 씨의 재판이 사실은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형사재판을 받게 돼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창업주 장남으로 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20년 이끌어 왔는데요. 경영인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아왔습니까? 일단 총평을 먼저 하자면 퇴장하는 모습은 좀 쓸쓸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에 큰 기여를 했고 여러 가지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회사를 큰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 이게 네. 제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1949년생인 고인은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조중은 한진그룹 창업주의 장남인데 2003년부터 그룹 회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세계 항공업계가 굉장히 힘들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조양호 회장이 비행기가 헐값에 나올 때 이걸 미리 선계약을 해두는 경영적인 판단을 내려요. 사실은 업황이 어려울 때 돈을 더 쓰겠다. 이건 좀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죠. 2006년에 업황이 회복된 이후에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제 새로운 항공기를 들여오려고 노력을 할 때 네. 그때는 비행기 단가가 확 올라가고요. 납기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대한항공이 미리 사둔 새 비행기로 좀 앞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소위 인맥에서도 우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반면에 한진해운을 끝내 되살리지 못한 건 경영상의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편이 될까요?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 조양호 회장이 남긴 그 계열사들의 주식, 지분의 가치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못 내도 1,500억 원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해서 고려를 하면 상속세라는 게 사실 계산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이라 네. 이거보다 더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물려준 지분이 꽤 된다고 해도 그룹의 그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얼마 안 가지고 있는 조원태 사장,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딸들, 그리고 대한항공 지분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일가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경영권 분쟁이 없겠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물려준 이 주식을 그 상속세를 다 내면서 이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려면 일단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현금이 이만큼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용이할 것이냐. 혹은 지분으로 소위 그 물납을 해서 그 어떤 현금이 아닌 다른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도 네. 세금을 받아주거든요. 네. 뭐 그런 방식으로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네.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한진칼에서 그 소위 표대결을 벌일 수 있다고 했던 예. 한국 기업 지배구조개선 그 소위 강성부 펀드가 이 회사 지분을 점차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한 1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년 주총에서는 상황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죠. 예. 충분히 새 자녀가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한진그룹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주가 급등의 네. 원인 무엇인가요? 오늘 그 장 시작할 즈음에 조양호 회장의 부음이 들려왔어요. 다소 비정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한 게 조양호 회장이 거액의 배임 횡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사실 뭐 그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해외에서 큰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선 건 그 재판이 마음에 걸린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하나를 덜게 된 거예요. 네.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요. 네네. 추후에 뭐 번져나갈 어떤 파급 효과도 고려하지 않게 됐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 그리고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지분을 이 조원태 씨를 비롯한 세 남매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분을 사들이려고 할 거다. 네. 그러면 이 회사 주가의 몸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기 진단을 둔화해서 부진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둔화는 말 그대로 느리다 혹은 무뎌졌다. 부진은 아니 불자를 쓰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흔히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 네. 여기 고르고 골라서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점이어서 이 표현이 달라진 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KDI가 개선을 언급하다가 둔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둔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이걸 부진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그 경기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까지 신조어를 만들어내냐면 악화세의 완화 이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네.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쉬운 한국말로 번역기를 좀 돌려보면 되게 나쁘던 상황이 좀 덜 나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걸 부각하고 싶을 만큼 보고서에 쓰는 말은 정말 신중하게 고르는데 부진 이 글자가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반도체 수출 부진일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에 기대고 있는데 네.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이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던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출량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단가가 떨어졌어요. 가격을 보면 1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D램은 44% 급락, 낸드 플래시는 30% 가까이 내려간 상태니까 많이 팔아도 작년만큼 남기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을 걸어본다면 2분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가격의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약간 이 진정하는 국면이 보이고 있으니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의견과 네. 그래도 이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결국은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KDI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방 주사를 좀 놓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경상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 그런 수지인데요. 이거는 또 무려 82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불황형 흑자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데 수입의 감소폭이 수출의 감소폭보다 더 크면 덜 사면서 덜 파니까 이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그래도 장부상으로는 흑자로 남게 되잖아요. 네. 물론 경기 상황이 되게 어려운 외국에서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네. 입장에서는 절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달에 그래도 82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가능할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서비스 수지가 조금 개선이 됐거든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상황도 글쎄요 언제까지 쭉 갈 거냐 이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경제가 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큰 그림은 그만 그리고 당장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그래서 가끔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먼 미래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습 그리지 말고 오늘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당장 우리가 당면한 과제, 카풀 같은 것들도 지난달에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뒤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전 세계 카풀 공유 시장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세계 그 공유 경제 특히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1년 만에 3억 명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리프트라고 하는 우버 다음으로 유명한 그 차량 공유 네네. 업체는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 시가총액하고 맞먹습니다. 차를 한 대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걸 찾고 욕을 먹어도 갈 길은 간다 이런 좀 단호한 모습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추경 권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경기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부 항목과 또 그 규모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고요. 경기 부양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근에 안타까운 강원도의 화재 사건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한 6조 원 정도로 편성될 수 있다는 일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그거 자체로 사실은 정책 실패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6조 원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을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IMF가 9조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을 때는 성장률 방어에 적어도 그 10조 원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10조 원 정도를 투입했을 때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간 효과가 있다. 이게 계수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총체적으로 되게 안 좋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적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추경이라는 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